그냥 바로 애국가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늘이 보고 나서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아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및 효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다 먼저 가신 영령들과 고 백악재 이사장님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전국 서원 친목회장이기 때문에 저라는 모습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단법인 한국효도의 제일 큰 모습을 있는 이태성입니다. 여기 쭉 배우니까 우리 총대님들, 국총대님들, 각 기관의 단체장님들 모든 분들이 제가 다 소개를 드릴 분들이에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저 경남에서도 오시고 전남에서도 오시고 가셔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또 섬해까지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4시 정도까지는 시간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분만 내빈 소개를 드리고 또 우리 자치의 총대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나중에 오실 때 그때 우리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회 중앙회 회장이신 이상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백악재 사랑 모임 배사모 배영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김씨 상총동 김배관 숙무회장님 오셨습니다. 세계평화 환웅천안 교 임성수 총재님 한민족 통일회의의 임원이시고 한국문인협회 시인이신 맹금자 시인님, 성균관 살림을 오래 사신 우리 이상만 성균관 사무처장님,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또 수시로 소개를 드리고 우리 총재님들 소개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익수 총재님 성균관 고문이시고 경기대 교수, 한국효문화연구원 원장님, 우리 박수 총재. 다음 대전 행충원 원장을 지내시고 국방부 국장으로 계셨던 우리 국동석 효도진흥 총재. 그다음에 전혜훈 회장님이시고요. 충효회 본부 총재로 계시고 우리 효도중앙회 김용혜 중앙회 총재님. 그다음에 우리 최기영 총재님. 그리고 우리
예, 말씀드리는 순간 세계적인 스타 사미자 배우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제가 조금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원로에 와주시고 나중에 제가 마이크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최고의 미인 사미자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김강호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고생하십니다. 또 우리 전국의 김한철 회장님, 예. 또 우리 경남 김강규 회장님, 예, 또 생중간 또 감사도 드리시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 우리 교도의 제일 어른이십니다. 우리 심인순 총재님. 예. 우리 오상남 고문. 우리 박예경 여성 총재님. 양면에 유아여대 메이킹이셨어요. 지금 한민족 여성 그게 부총재는. 다음 우리 중앙회 여성 중앙회 총재님 김정옥 총재님 어디 계십니까? 김정옥 총재님 지금 오시는 중이신가요? 그 다음에 우리 봉사 여성 봉사 오성혜 총재님 밖에 지금 다들 예예예 안 올라오시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복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교도문화 총재님 고영기 총재님, 반갑습니다. 우리 당일 추창엽 총재님은 지금 당일을 가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오시는 중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세미나를 해주실 부총재님들이십니다. 우리 서재균 대한민국 헌일왕이십니다. 그리고 비움대학 학장이시고 서재균 총재님. 그리고 성산고대학교 박영민 교수님 지금 아마 밖에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표회장님이신 김석환 우리 대표회장님, 예. 김주림 씨, 정신회장님. 마침 오셨네. 우리 전남의 마삼석 회장님. 우리 사미자 대스타님을 모시고 오시느라 좀 늦었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 언론계에 큰 업적을 또 남기신 분입니다. 예. 다음 우리 상임회장 조한호 상임회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의 김미리 회장님 밖에 계시죠? 지금 밖에 계십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이행란 부총재님. 그리고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이현직 부총재님.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 수석을 꼭 붙여달랍니다.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배우니까 전체를 소개를 드릴 분이신데 여기서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시면 안 됩니다. 소개하다가 내시되니까 내빈 소개는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 우리
오, 우리 살림꾼, 우리 사무 총장님, 이런 박신하고 대단히 나쁘신 거 가지고 열심히 하십니다. 언제 또 밖에 계시다가 또 오셨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원래 우리가 5월달에 효인 대상을 하고 10월달에 경로 대상의 장안 어버이 사람들입니다. 31회입니다. 88년에 창립이 돼서 97년에 법인이 되고 제가 작년에 사단 법인 이사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달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나무 사고 국회 일정 때문에 조금 더 차트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월 7일 그저께가 우리 음력으로 개천절입니다. 우리 한문천왕님 계시지만 정말 우리 홍익 인간 정신 거기에서 나오는 효 정신 옛날 타고를 그렸습니다. 그 아무런 시절에 교회와 동아일보 주관에게 너 코리아 너가 잠에서 깨어나는 날 세상은 다시 한번 밝게 빛나리라.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베스트 오브 더 원, 벨 중에서도 가장 큰 벨 코리아. 지금 우리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가 다 북경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학자들이 지금 대신 듣고 책이 나옵니다.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역사의 연구 정말 세계적인 명정입니다. 거기에서 21세기가 오면 동양의 효정신이 인류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로기 신부 25시에서 모든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효정신을 본받지 아니하면 세계는 멸망한다. 92년 돌아가시면서까지도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앞으로 서울 코리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소련이 무너지고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고 정말 오늘이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효도회는 맨 처음 88년도에는 그때 우리 노인들이 아무도 못 살았습니다. 나라 자체가 못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노인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해서 사단법인 한국효도회를 우리 배사모 지금 그 행성에다가 교인 기능안을 만들어놨습니다만 그 팜플렛도 맨 뒤에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창설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2년에 효실정도협의회를 결성하고 2007년에 효장애 지원해가는 분야를 만들고 2015년에 국민인성지원법을 만들고 지금 노인은 기초연금이다. 예. 그래서 우리 협회는 이 노인 문제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 한 30-40분이 모여가지고 효연구 교수단을 만들어서 정말 바이블을 능가하고 탈무드를 능가하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 담기고 정신이 담기고 우리 자손들을 영원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 때문에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효도회는 삼비 정신입니다.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 모든 종교는 효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홍익 정신이 나와요. 예. 모든 성인들이 동의종입니다. 예,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동의종입니다. 곧 저희들 책자가 나옵니다. 석가, 남자, 예수 그리고 옛날 마고스는 우리 할머니 그 장신 성경의 얘기 성경에 우리 한글이 소들 뻑뻑하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교회는 4H 정신
첫째,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해야 됩니다. 신체 발문은 수지부모라. 불감 해상 효신야라. 효의 시작은 내 신체가 건강, 부모님이 주신 신체가 온전하게 이 개인의 건강. 그 다음이 해피입니다. 우리 총재님들 오늘 또 강의하신 행복한 또 인생 강의도 하시는데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뭘 하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효를 하면은 얼굴이 원하고 항상 행복한 표정. 그 다음에 하모니입니다. 협동과 조화가 잘 됩니다. 젊음과 어른 그리고 모든 국민들 간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이 해변입니다. 우리 효도에 추구하는 바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문을 탁 열고 들으면 천국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백마다 천국의 계단이 보여야 되고 하루 사무실에 나오면 진짜 살짝 열심히 임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효행 수상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사단법인 한국효도회의 효봉사 정신은 끝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아주 우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들은 5천만 명 중에서 선택받으셨고 또 11월 7일 오늘은 이상하게 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티프라는 미래 사나이가 2000년에 탁 나타났어요.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맛이 좀 같다. 근데 보니까 말을 시킬수록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다 빼버리고 2036년 지도를 탁 보여줍니다.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G2가 되어 있어요. 미국과. 일본이 시민지가 돼요.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식민지가 돼요. 중국의 절반이 옛날 우리 땅에 들어와 있고 흥룡, 동부산, 삼성이 들어와 있고 이쪽에 대한민국.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믿습니다. 2036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사고 대감여로에도 25년이면 된다 그랬죠. 마지막에 하시니까 내년에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소개드린 우리 이상진 통일중앙회장님은 또 지금 천만 거리를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자, 의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이라도 얘기해도 조금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효도 교육하고 이성교육 얘기하면요 꼬리타분하다고 잘 안 들어요. 제가 그 대기업하고 각 대학원의 최고의 가령에서 이성교육에 대한 걸 지금 1시간 반짜리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사람이 15분 만에 끝내라 하니까 간단하게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복잡한 이론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이성은요. 그리고 이성이 좋으면은 그 천년이 잘 되고 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복 받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버스 타실 때 요즘은 카드를 찍고 벨 누르고 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버스 차장이 두 번 두드리면 출발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 차장 아가씨가 땅끝마을 해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옛날에 국민학교예요. 그죠? 국민학교 나온 세대와 초등학교 나온 세대가 다릅니다. 국민학교 나와서 서울 오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에서의 차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빨리 한 번 더 뛰어야 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하면은 종점에 도착해가지고 그 아가씨 차장이 기사한테 싸대기 맞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3시에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올라탔는데 저기 골목길에 할아버지가 버스 좀 세워달라 하면서 보따리 들고 뛰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어릴 때부터 어른들, 노인들을 잘 공경하라 하는 것을 부모님이 배웠잖아요. 뭐 대학교에서 그거 배울 수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점수가 좋아야 들어가잖아요. 인성이 좋다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아가씨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골목길 가서 그 할아버지 짐을 들어가지고 태워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종점에 도착해서 기사한테 싸게 해도 맞았습니다. 뭐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할 수 없잖아. 그 다음날 종점에서 한 바퀴 돌고 쉬는 시간에 버스 회사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할아버지 짐을 들어준 차장이 있으면 사장실로 오라고. 아, 내가 어제 기사한테 뺨까지 맞았는데 오늘은 드디어 모가지 날아가는구나. 겁을 먹고 사장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 아가씨 꿈이 뭐냐? 예, 제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취직할 때도 없고 해서 버스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내 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은 저도 유학버스에서 들어왔으니까 일평생 적금을 들어가지고 중고차라도 하나 갖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버스 새 차를 하나 사줘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아가씨를 깜짝 놀랐어요. 인생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수능 만점 맞아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69세 된 강남의 큰 교회 권사님이 5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년간 과부가 되고 쓸쓸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남편이 있다 없으면 쓸쓸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함을 달리기 위해서 요양보호를 들어가지고 요양보호원에 드디어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알바하러 갔죠. 갔더니 앞에 담당자가 누구를 배정해줬는가 하면은 79세 된 할아버지 폐암 말기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이 69세 된 분이 그 할아버지를 직업정성으로 아침 저녁으로 손톱 깎아드리고 발톱 깎아드리고 머리 감겨드리고 했습니다. 사실 부부도 매일같이 손톱 발톱 못 깎아주잖아요. 그죠? 네 손으로 하라 그러죠. 그러기를 1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생명이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천사다. 나와 결혼해달라 그래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2개월밖에 안 남은 79세 할아버지가 결혼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해주라는 응답이 오는 게 하늘에서. 과거 한 번 되나 두 번 되나 똑같잖아요. 그죠? 결혼해줬습니다. 해주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금 통장을 달래요. 내가 다 드려놓고 내주고 나서 통장을 열어봐라. 2개월 후에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갔습니다. 통장에 23억이 들어있어요. 이 알바를 하면 이런 알바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이 갖춰져 있는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 미국에 사실상 어찌 보면 아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5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5 결혼. 홈디포라고 드라이버, 벤치, 가전 도구만 판매하는 그런 편의점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건축회사 회장이 자기 아들을 한테 물려주려고 하버드 건축학과 대학원 다니는 아들이 여름방학 때 아버지한테 와서 알바를 합니다. 미국은 자식이라도 돈 그냥 안 줍니까? 반드시 일을 시키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돈 $100를 주면서 홈디포에 가가지고 $5짜리 드라이버 하나 사서 오라 그랬어요. 갔더니 계산하는 아저씨가 아침에 첫 손님을 잔돈을 준비 못해가지고
95달러를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잖아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그냥 돌려줬습니다. 드라이브도 주고. 이 청년이 그 아저씨한테 안 반했겠습니까? 그래 사무실 가니까 아버지한테 100달러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더니 95달러 가져가야지 왜 100달러 그냥 가져왔느냐. 예, 홈디포에 그 계산하는 아가씨가 잔돈이 없다고 그냥 줬습니다. 이 아버지도 감동을 받았어요. 아들 손잡고 가봤습니다. 우리 삼자 선생님 전개도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신부름 시키면 제일 먼저 그 집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눈이 맞았어요. 결혼했잖아요. 그게 5달러 결혼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운전기사가 있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 대기업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늘은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계산적으로 살면은 진정한 부자가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지 그 행복이 오래 가요. 내가 재산이 많잖아요.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은행이 부도날 수도 있고, 금고에 넣어놓으면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사랑과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은 그 사실은 영원히 나가고 있습니다. 부도가될 일도 없고. 자, 이렇게 제가 대기업하고 각 대학원에 최고위까지 가니까 서교수 당신은 그걸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입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강의한 사람도 은행 인치가 돼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저를 헌혈왕이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16살부터 만 70세까지 헌혈을 한 700번 했습니다. 54년 동안. 이웃의 생명을 많이 살렸죠. 그리고 어떤 축복이 왔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500회 헌혈을 했을 때 주식장에서 5대1까지 기자를 불러가 저를 인터뷰를 시켰어요. 매스컴이 나갔는데 그 가을에 원주에 강의하러 갔다가 지금 적십자 본부가 원주로 옮겼잖아요. 제가 적십자 홍보대사님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1층 현관에 적십자 역사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제일 왼쪽에 고종황제 때 적십자가 들어왔거든요. 쭉 보니까 가운데 제 사진이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시민이 정부 기관에 사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조금은 자랑스럽다는 거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대학 총장은요 월급 받는 직원입니다. 끝나고 나면 사진 붙여줍니다.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 얘기 그 얘기예요. 수 선생님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 제가 붙여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늘은 이런 방법으로 축복을 주는 거. 이제 15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 집사람을 제외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불행하게도 일본 여자입니다. 나이 20살에 결핵이 심해가지고 척추까지 결핵이 전염이 돼가지고 척추에 힘이 없어서 누워서 지냅니다. 그 아가씨가. 바깥에 겨울에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거울로 누워서 이렇게 비춰서 눈을 봐야 됩니다. 근데 같은 교회에 23살 청년이 결혼해달라고 들어오더랍니다. 합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이제 목숨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오라버니 사랑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결혼은 다른 아가씨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말 인생이 갇혀져 있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청년입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아니고 3일만 살아있어도 좋다. 저처럼 마음씨가 착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결혼하고 나서 아프던 허리, 척추가 나아가지고 일어서서 걸어다닙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과 교수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근데 사랑의 힘이 그만큼 알아봐요. 남편은 말단 공무원으로 월급이 작아요. 기력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결혼해줄 꿈에도 눈물이 나는데 그 집거리 같은 월급으로 자기 약을 또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약값을 좀 버티려고 집 앞에다가 구멍 가게를 차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슈퍼가 없을 때 집 앞에 탁 쳐놓고
분가 차렸는데 직업정성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건너편 옆에 분가게를 지나서 손님들 다 이 집으로 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분가게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법도방에 다 내놨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 아프잖아요. 아, 나 때문에 또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 1번, 2번, 3번을 내려가지고 다집에 숨겼습니다. 손님이 오잖아요. 아, 손님, 그 물건은 옆집으로 가세요. 2번, 그 물건은 건너편 가게로 가세요. 다 다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또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 남편과 나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를 글로써 썼습니다. 그것을 일본 아사히 신문사 신춘문예에 내가지고 1등으로 당첨돼가지고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0억을 상금을 받았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두른 가게 해가지고 평생 해도 10억 못 벌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아침 10억 못 벌죠. 이사 가려고 했던 다른 가게 주인들이 다시 가게를 잘 합니다. 다 잘 되니까. 그래서 홍익인간, 경천 A, 예, 효도 이런 사상은 정말 세상에 어디를 내놔도 우리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제 의무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초대 문교부 장관, 지금 교육부 중 예전에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안호성 박사가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이 말씀대로 토인비 선생, 세계적인 학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토인비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귀국은 홍익인간 효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배울 일이 없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홍익인간과 효만 가르치면 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토인비 선생이 하버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토인비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철학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홍익인간과 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예,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성교육 나중에 시간 되면은 겨울에 제대로 서른 결론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바다에는 안 끝났다. 5초 남았습니다. 바다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맞죠? 네. 땅에는 황금이 있습니다. 소금과 황금 다 우리 인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지금 제일 소중한 건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통일부 장관상을 받으러 왔는데 환영사는 나중에 소감 장관상 받은 소감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환영사를 하라고 하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이태성 회장님은 한국효도회의 회장으로 아주 적임자다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얼마나 효정신이 깊고 넓으신지 또 대한민국의 비전을 훤하게 펼쳐 보이시는 걸 보면 참 저런 분을 만난 우리 효도회 멤버들은 너무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효도회는 노인이 존중받는 세상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노인회를 가니까 노인이 행복한 세상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두 단체가 우리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하고 업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경천 애인
홍익인간의 이상을 공동으로 실현하자 하는 게 돼 있고, 또 세 번째로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업무 협력을 했는데,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5,000년 전에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경천 애인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자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세웠는데,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무너지면 회복하려고 하면서 여직 나왔는데, 사실은 일제시대에 36년간 나라를 뺏겼다가 나라를 찾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외쳤던 것도 홍익인간이 실현된 이상세계입니다. 그런데 독립이 되고 나니까 두 쪽 나라가 됐어요. 북쪽 나라, 남쪽 나라 해가지고 공산과 민주, 이게 아주 격돌하면서 싸워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꿈은 남과 북이 제2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진정한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 그게 뭘까? 그 도덕적 자유민주주의다. 그 도덕적 자유민주주의를 실현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세워서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리드하면서 나가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정신을 들고 나온 것이 우리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입니다. 대한노인회가 합세하고 대한효도회가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해가 내년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기 때문에 이 굴지의 단체들하고 모여가지고 전체는 한 1,300개 모임이 단체가 뭉쳐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1000만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코리안 드림이, 누구나 코리안 드림이 꿈이다, 이상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임진각에서 3만 명이 모여서 큰 행사를 했는데, 오면서 가면서 이야기들이 뭐냐면,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한 나라, 어느 나라인가? 미국이다.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런 투표도 하고 뭐 이기고 지금 싸움을 했는데, 표를 뽑아봤는데 해리스가 된다는 게 다수요. 이런 정신이 나.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된다. 미국의 트럼프가 돼야 미국 건국의 이상을 중심한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하고, 대한민국도 연계돼서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성립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오바마 8년간 또 바이든 4년간 이것이 좌쪽으로 얼마나 흘렀는지 미국의 언론들이 다 들여놔가지고 해리스가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가 사실은. 미국의 실질적으로 택도 없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기니까 한국이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뉴스에 관심 걸렸는데 아주 압승을 했어요. 압승.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 국방비 13조를 올린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다. 관세만 물리니까 걱정이 됩니다. 분석한 거 보니까 한 60조, 1년에 60조 손해볼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거 다 흘러가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이 바로 서면 또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세계가 바로 섭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트럼프가 바이든이가 상당히 젊다는 분인데 부활절날 사인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보니까, 부활절날 미국의 헌법 속에 사람은 남녀라는 게 있는데 남자 여자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니까 내 성을 왜 물리적으로만 하냐, 내가 결정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인데도 남자로 헌법을 자기를 바꿔버려요. 여자도 남자로 바꿔. 그게 160만이야. 성전하는 사람이 30만인데 그렇게 바꾼 사람이 160만인데, 하는 여성은 아무리 수영을 해봐야 10등, 12등인데 남성인데 여성으로 바꿔가지고 1등을 먹어야죠. 그게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보편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니까 기독교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광화문에서 행사하는 게 그 바로 잡자는 거예요. 바로 잡자는 거.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건국 정신에 가깝게 움직여지고 또 우리 한국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염려되지만 한반도의 가장 큰 희망은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될 때 그냥 통일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꿈,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새로운 세상을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세계에 아주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효도회가 합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물밑에서 움직여주고 젊은이들이 뜰 겁니다. 저 같은 젊은이들이 수없는 젊은이들이 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를 건설하는데 한국 효도회가 적극 뒷받침해 주시고 저희도 또 효도회를 협조할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좋은 나라 건설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태성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오늘 좋은 시상식에 경로 시상식에 큰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앞으로 무궁무진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내빈 축사는 경기도 지사님이신 김동연 지사님께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오신 축사를 김유성 경기도 사단법인 지회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표창식을 한다고 해서 상 타러 왔어요. 상 타러 왔는데 경기도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 대신해서 축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축사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제 역할이 그 축사 아닙니까, 김동연 지사님. 그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대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쨌든 이 꽉 찬 성대하게 이렇게 그 효행상 효도상을 추진하신 그 이태성 우리 이사장님 이하 또 차례 보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은직 부회장님이시라 그랬나요? 부총재님 이하 또 하신 아름답게 하신 네네 부회장님 부총재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한국의 효가 살아있고 또 우리 환웅 천재 천왕을 이렇게 받드시는 이렇게 선생님들 보이고 또 TV 화면에서 봤던 또 드라마에서 봤던 우리 삼위자 선생님 이렇게 가까운 데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관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대신 김동연 지사님 축사를 읽어서 전달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제31회 대한민국 경로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 축사입니다. 2024년 경로의 달을 기념하며 제31회 대한민국 경로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 개최를 141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오늘의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문화 실천과 확산으로 오늘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박수를 전합니다. 한국효도회는 지난 30여 년간 경로 효행 정신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진력해 오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와 시상식 역시 효문화 확산의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효도회 이태성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일궈오신 어르신들의 삶에 보답하는 길, 어르신의 지혜와 경륜이 빛나는 사회를 만드는 길,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경기도는 노인복지 예산을 8.3% 늘리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께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해드리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도에서 지급하는 경로당 운영 경비도 늘렸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사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경기노인 AI 플러스 돌봄 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다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30일에 대한민국 경로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대신 읽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게 주신 김진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삼석 회장님께서 축사가 예, 치과 다녀오셔서 목이 안 좋으셔서 삼이자 선생님께서 네, 삼이자 선생님 간단하게 축사 좀 부탁드립니다. 한때는 탤런트가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남녀 탤런트 합쳐서.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연기 생활한 지가 60년이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불편한 몸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니까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마삼석 회장님은 저희가 강진에 일 있을 때마다 이제 연예인들이 가서 뭐 좀 조금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걸 연위해서 그냥 매해 햇살하고 햇살 보내주시고 그냥 그거예요. 그걸로 먹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 노인의 뭐에 저는 상을 받으러 나왔는데 제가 뭐를 잘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한 것밖에는 제가 못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안 써요 요즘 감독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기다렸어요. 전화 오면 막 나도 뭐 드라마 좀 하고.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재방송이 그냥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제 얼굴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어디 가면은 그냥 저희 부인들이 인사를 하고 사진같이 찍자고 귀찮아요. 하얀 동네 가서 같이 찍자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잊지 않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그 노인의 뭐 그런 걸로 해서 갔어요. 저기 마포 아트홀에서 하는데 거기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해요. 연예인들 막 가수들 막 그냥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여기는 연예인은 저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저를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상한다는 것도 이거 몇 분 안 남았어요. 마삼석 회장님이니까 나는 걸 주지. 누가 주겠어요. 어디 가서 뭘 행사를 하려도 아유 그 노인네 간도
아직 노인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힘과 정열과 그런 체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언제 어디 가더라도 정말 제 몫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기갑니다. 제가 저기 작년에 다쳐갖고 발목이 뼈가 괴사되는 바람에 그걸 수술해갖고 처음에는 이 지팡이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러면 내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직은 괜찮다. 이 나이에 내가 이거 짚고 다니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 게 있나. 또 배우랍시고 좀 아주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감추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날 내년에 또 행사하시겠죠? 그런 날 부디 잊지 않고 저도 함께 참석을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사미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어서 저희가 1차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민께서는 앞으로 이제 자리를 정돈하셔서 와서 단체 사진을 좀 찍을 거거든요. 예, 자리 좀. 네, 이 자석이 틀어지면 네, 그냥 세미나 네. 일부를 마치기 세미나 들어가죠.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네. 원래 이 시간에 단체 사진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쭉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가셔야 되니까 이제 단체 사진이고. 근데 지금 오늘 저쪽 기자회견 또 회의가 안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 단체 사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미나 준비하는 시간 동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준비 시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세미나도 한 15분 넘기지 마십시오. 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연말에는 세미나를 오전 10시에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마라톤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혼자 계속 진행하시죠. 기다리시는 동안 세미나 강연자 강원호 강주회장님, 강원호 강주회장님, 오 뒤에 그다음에 우리 초창엽 총재님, 초창엽 방금 보이시던데, 그리고 우리 최철규 이만희 총재님 또 뒤에 계시네. 그다음에 박창도 백승기 총재님 그쪽에 우리 고모님 우리 대장님께서 이제 모든 부분을 마치시고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대장님 말씀 잠시 듣고 바로 시상식으로 아참 아니면 듣고 우리 박의원 교수님의 아주 또 멋진 강의를 듣고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대장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국현도회 이태성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에 이기까지 한 우리 최고의 우리 덕은 덕목은 효입니다. 예. 한민족은 예로부터 예의 지국으로서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예의바른 민족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예침을 받고 예세에 굴복된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민족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온갖 시련과 고통은 있었지만 좌절과 굴복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분단의 아픔을 지금 아직도 갖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분단의 아픔도 이겨내고 이제 세계인들이 같이 겪고 있는 이 시대 이런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또 서로의 갈등, 사회 위기도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을 해서 가장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으로 하실 겁니다. 바로 그 저변에는 우리 한민족이 반만년 역사 내내 정말 이어져 오는 그 효를 기반으로 하는 예의 모범 국가로서 또 한민족의 그런 정신이 바로 미래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근저의 그 에너지요 동력이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상들이 준비됐죠. 대통령 표창서부터 문체부 장관서부터 여러 가지 풍부한 그런 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 각 지역, 각 영역에서 효심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표창을 포상을 하는 날인데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모든 여러분들 또 오늘 포상을 못 받으시지만 또 과거에 해오셨고 또 앞으로 해가실 미래 또 우리 포상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미리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노벨상이 이제 마무리됐지만 특히 우리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해서 많이 화제가 됐지만 더 저는 주목하는 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우리 제임스 로빈슨 교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공전을 내면서 국가는 왜 망하는가라는 책 속에서 바로 우리 경제 성장론 가장 이상적인 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해왔는데 특히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가장 모범적인 경제 성장, 경제 발전 국가로 지칭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가장 비견되는 우리 38선 이북의 북한을 또 비교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야말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과 또 효를 바탕으로 하는 그 아주 예의지국의 그런 전통을 살려서 짧은 기간에 최고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또 모범적인 정치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가장 포용적 제도와 그러한 제도 운영을 통해서 가장 세계에 어떤 주목할 만한 경제 성숙된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바로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올한해가 엄청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덥고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겨내고 나시니까 지금 이제 알찬 수학의 계절도 왔고 또 밖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맑고 깨끗한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굴복하면 안 되고 바로 끈끈하게 서로 뭉쳐서 서로 지혜를 받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승하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의 대회장님이시고 삼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성상준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이천시입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제가 삼선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아버님이 1965년도에 효자 표창상을 받은 집안의 후손입니다. 제 아버님이 평소에 뭐 효심은 말도 못했고요. 또 특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3년 신효를 하신 분입니다. 참 요즘 보기 드물게 이렇게 3년 신효까지 할 정도로 효심이 강한 분이고 제 형님은 아버님은 군수표창, 제 형님은 또 경기도지사 효자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효자 집안이고 저도 제가 또 페이스북에 제 사진에는 제 어머니입니다. 90세 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43세 혼자 되셔갖고 7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어머니를 제가 페이스북에 항상 제 와이프 대신에 어머니랑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제가 어머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효행법으로 접근한 고령 친화산업의 미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성산여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원께서 오셔서 먼저 축사를 해주고 시작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15페이지 정도 됩니다. 쭉 읽으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문하신 정확한 시간 15분 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잠깐씩만 붙이면 아마 20분까지는 5분 초과가 될 겁니다. 제가 읽으면 제목 꼭 찾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네, 들어가는 말부터 나가는 말까지 사이 중에 효행법과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 조금 딱딱해 보이시죠? 딱딱해 보이지만 필요한 부분 두 군데만 잘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로의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아이고 이사장님 나가셨네. 경로의 달이면서 10월 달에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효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10월은 효의 달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로의 달뿐 아니라 효의 달이다라는 것을 함께 아울러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효의 달에는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경로의 달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고령 친화 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령 친화 산업에 관련된 법률은 그것을 만드는 산업계를 위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률을 지금 여기서 왜 얘기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효행도 하시지만 경로를 위한 경로를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또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계에 대한 법률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이야기보다는 쭉 읽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보시면서 공감만 해주시면 또 이것들을 정리해서 법률을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금 미비합니다. 미비한 법률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 여러분에게 공청회 삼아서 공청회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 들어가는 걸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65상 이상이 되시는 분이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25%가 이제 곧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고령사에 대한 것이 기대가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염려,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 먼저 얘기하자면 효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500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5000년 전에 발생한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 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유효하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시상식도 하고 그러지. 그러는 반면에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대부터 온 것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학, 합리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시민주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발달, 요즘에는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상들이 효의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신들과 어떻게 융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효냐, 현대적 효냐. 우리의 전통적 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전통적 효라고 한다면 현대적 효는 뭐냐? 두 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대적 효는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효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세요? 저게 부양한다라는 말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효성스럽지 못합니다. 부양은 뭐냐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면서 키우는 거죠. 부양하라는 건 뭡니까? 부모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키우시라는 이야기로 이해됐다라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봉양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법에 있는 글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률을 만들 때에도 효의 정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법률을 만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시어지라는 말을 하나 좀 새롭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컨시어지는 뭐냐면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호텔에 가면은 있습니다. 호텔에 가서 조금 이렇게 비싼 방 가시는 분들한테는 저 매니저 불러라 그러면 매니저가 와서 막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걸 보통 컨시어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컨시어지가 뭡니까? 소학이라는 책을 보면 소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르는 내용들을 보면 서양에서 얘기한 컨시어지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조상들은 컨시어지의 역할을 자녀가 부모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효와 컨시어지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효행장려법과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넘어갔나요? 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장려와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여러 좀 문이 있는데요. 놔두고 두 조문만 보겠습니다. 지원에서 제11조에 이런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12조에는 1항에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2번째 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십사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1입니다. 3-1. 네네. 3-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점을 보고 저렇다면 이거는 산업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질이라는 얘기에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시어지를 갖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네. 진흥법에서 고령친화 산업은 고령친화 제품 등을 연구부터 판매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고령친화 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산업 중에 내용들이 뭔가를 좀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의료기구. 그러니까 노인들과 관련된 의료기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거주. 이거는 실거주택들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빠를 것 같고요. 노인요양 서비스. 이거는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노인을 위한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그리고 다섯 번째 노인 정보기기 서비스. 구체적인 설명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노인을 위한 여가, 관광, 문화, 건강 서비스. 사실은 노인이 되신 노인 세대에게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시는 것이요, 여행을 하시는 것이 일하는 거고요, 관광하는 것이 일하는 거이고요, 문화활동하는 것이 일하는 거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마 65세 좀 빠르고요,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와 하나 더 붙입니다. 노인을 위한 의약품, 화장품, 노인과 관련된 교통 관련 서비스, 노인식품, 급식 서비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실질적으로 아직 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효행법에다 끌어와서 효행을 하는 자녀들에게, 노인들에게 이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의료기기들을 보면요. 아까 그 11조 얘기를 드렸습니다. 효행장려 지원 법률에 관련돼서 전국의 250개의 시군구 중에서 한 150개 시군구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150개 중에
60여 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봉양을 잘하는 효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준다고 한 곳이 60군데고요. 주는 곳이 제가 조사가 다는 안 됐습니다만 10군데 정도 있는데요. 10군데 주는 게 얼마 주냐면 10만 원 드립니다. 언제 드리냐면 선거 있기 전에 한 번씩 줬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것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효자, 효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냐면 편찮으시죠? 편찮으신 분은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에서 심히 아프시면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 병원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실까요? 그때 129라는 병원 그 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30만 원, 20에서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걸 한 달에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20만 원씩만 해도 80만 원이 없어지거든요. 택시로 못 모신답니다. 자기 차로 못 간답니다. 병원에서 그거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 데서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효자가 아니면 괜찮아요. 효자가 아니면 병원 가면 자기네끼리 앰뷸런스로 가면 됩니다. 근데 자녀가 내가 부모님 모시고 가겠다라고 자식이 효의 마음으로 계획되는 순간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할 때의 비용들이 따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효하려고 할 때 그때는 비용이 부담이 발생이 되는 이러한 지금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또 간병인을 그냥 내 부모 몰라 하고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모셔두면 안 찾아가면 간병인 걱정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집에서 모시다가 병원 좀 가서 보살피려고 하는 효자, 효녀들은요 간병인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녀가 24시간 한 달 동안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또 반드시 간병인을 써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병인을 써야 되는 비용들 만만치 않아서 효자, 효녀하려면 살림살이가 죽어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나로 넘어갑니다.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효행법 아까 읽어드린 12조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건축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건축사업자는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할수록 돈만 투자가 되지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는 전혀 효가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시민들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어떤 한 일부분을 우리 부모님을 모실 테니 일정 공간을 건축회사에서 내달라가는 이러한 요구들이 효행법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안으로 하나 제안을 올렸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노인 요양 서비스입니다. 노년 세대에는 대개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시죠? 요양원 나 갈 거야 라고 손드시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냐? 해결 방안을 보면 첫째, 빨간색, 일본 부모를 공양하는 가정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요양원 등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컨시어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여의치 않고요. 다만 내 자식 같은 서비스하는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컨시어지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끝내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상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라번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을 위한 금융자 서비스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절대 자녀들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죠. 본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특화해서 만들 수 있는 금융자산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컨시어지를 담당할 담당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정보기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젊은 층에 속할 겁니다. 근데 젊은 층에 속할 건데 식당 가서 요즘에 밥을 시키려면 굉장히 신경질 나서
안 시키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불러일으켜서 자기네가 이렇게 눌러서 주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냥 이거 모르면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사실 메뉴판 주지 않는 집은 잘 안 가는데 이 교육들이 계속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어디에 뭐를 맞춰야 되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왜 넘겨요? 쳐다보니까 읽을까 말까 했으면 넘겼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네. 파 노인을 위한 여가 관광 문화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년세대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효행 플러스 컨시어지 두 가지가 같이 융합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첫째, 자녀의 효성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부모가 혼자 여행 간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은 어차피 뭐 예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노년에게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이 여행이 되었든 문화활동이 되었든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옆에서 건사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거가 뭐가 중요하냐? 이러한 기대를 기대 효과를 결과할 수 있습니다. 노년 세대는요, 관광 및 문화활동으로 여가를 만끽하며 건강을 유지할 때 상당히 사회적 규감이 되고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국가 발전과 국가의 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마지막 장. 이게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집중이 되면 쭉 되는데요. 강의 중에 이렇게 미리들 강의 내용이 좋다고 서로들 토의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종이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강의를 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면 잘 찍거든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노인을 위한 화장품, 의약품. 그러니까 조금 귀가 조금 들리시죠? 그래서 이거를 노인만을 위한 의약품과 화장품을 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잘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는 거 이렇게 저기 허리 수술하신 분들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시겠습니까? 못 가시거든요. 그때 특별히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이동 수단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식품 급식 서비스. 노인들 이렇게 조금 팩에 죽 같은 거 이런 거 기준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먹어보니까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근데 70, 80대신 분들 드렸더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유식 맛있게 먹잖아요. 어른들 이유식 맛없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맛과 그 맞춰지는 내용들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읽고 나가야겠죠. 첫 번째,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현대적 효는 자녀가 부모를 성실하게 봉양하며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말한다라고 우리는 효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요, 고령층화 산업을 진흥하며 그냥 회사 산업체만을 위한 진흥이 아니라 효와 컨시어지의 가치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효는 가치적인 것이고요. 산업은 물질적인 것이거든요. 둘을 같이 합하면 경제적 이익으로 발산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새롭게 제고될 수 있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종이 하나가 없어져서 이걸 읽겠습니다.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따라서 효를 중심으로 가족이 노년을 섬기는 사회 풍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효행법에서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자원을 지금 사회복지 자원들이 사회복지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들 집행이 되거든요.
사회복지 관련돼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잘못 말하면 저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는요, 사회복지 기관이 싹 빠지고요, 그 돈이 국민복지에 쓰여지면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오히려 그 비용들을 많이 돌려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고령 친화 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한 개정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즉, 효행장려지원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효행장려지원법은 정신적인 얘기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있는 얘기만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뭐가 생겼다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의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고 가족의 순기능 활성화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 어르신들이 전부 요양원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댁에 계시면서 병원을 오가면서 혹은 다른 활동을 한다면,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사회적으로 불편하니까 에휴, 차라리 내가 요양원으로 가지, 차라리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우리 모두가 사는 일이에요 라고 지금 말은 안 해도 속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놓고 이제는 노인복지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의 순기능을 좀 살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가 어딘가 개입이 될 거고요. 그것이 건강한 가족 중심의 사회로 돼서 성숙 발전되게 될 것이다. 그 성숙 발전이 결국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